연준 위원들의 이런 매파적 발언들, 요런 매파적 발언들, 긴축을 지속하겠다는 이런 발표들이 시장을 좀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요. 반갑습니다. 2023년 2월 10일 시장 분석 왜 그랬니?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이제 코스피는 2469.73포인트에서 0.48%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772.44포인트 그래서 1.55%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이제 개인은 한 10시 30분까지는 급격하게 순매수를 했다, 그죠? 순매수를 하다가 이 10시 한 30분부터는 이제 약간 거의 순매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한 순매수도 아닌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한 10시까지는 순매도를 하다가 완만하게 다시 순매수를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519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오늘 이렇게 순매도를 처음부터 장 시작 전부터 끝까지 코스피는 그렇게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개인이 5,549억, 그 다음에 외국인이 51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6,26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어마무시하게 샀다, 그죠? 장 시작하고 나서 거의 장 끝나기 직전까지 계속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개인이 3,473억치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를 한 건지 순매수를 당한 건지는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튼간에 오늘 개인이 많이 순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은 장 시작하자마자 계속 팔았어요. 계속 팔다가 그래도 외국인은 완만한 순매도를 지속한 반면에 그 기관은 강한 순매도를 계속 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기관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한 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목은 코스피는 이제 상한가가 하나 났고, 상승한 종목이 285종목, 그 다음에 하락한 종목이 610종목, 보합이 39종목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프로그램 매매는 제가 나중에 언제 시간이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 따로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가 이렇게 4개 나왔고, 그 다음에 상승 종목이 302개, 하락 종목이 1221개, 보합이 42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은 정말 피곤하고 힘든 그런 장이었다라고, 여러분도 오늘 힘드셨을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코스피만 볼 겁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만 볼 건데, 보시면 이제 금일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KB금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순매수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SK텔레콤, 그 다음에 ETF를 좀 빼겠습니다. ETF는 언급 안 하고, 삼성중공업, 농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호텔신라 요 순으로 순매수를 했는데,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순매수를 한,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 종목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딱 20개만 가져온 겁니다. 20개만. 그거 이제 20개를 그 거래 대금 순으로 지금 정렬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순매수였다라고 하는 것만 20종목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어제도 이 탑 20 안에 들어 있었는데 오늘도 탑 20 안에 들어 있는 종목, 그러니까 어제도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제도 상당히 많은 거래 대금이 이제 발생을 한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순매수를 상당히 많이 한 20개 종목인데 오늘도 그게 이어진 그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빨간색 박스로 표기를 해놨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도 많이 샀지만 오늘도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 삼성 SDI, KB금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LG 에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S51 요렇게가 어제도 많이 샀는데 오늘도 많이 산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LG전자, SK텔레콤, 그 다음에 호텔신라, 그 다음에 현대두산인프라, 그 다음에 LX세미콘, 그 다음에 CS윈드 요 종목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종목을 어제와 오늘 양일간 많이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는 제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차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왜 이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현재 이 타이밍에 사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여러분들께 주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융업이 그나마 금융업이 조금 강세였고, 운수장비업도 몇몇 종목들은 좀 상승을 크게 했고, 적어도 보합 정도는 했다. 선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보험업,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요 한 종목, 요 두 종목 정도만 이제 살았으니까, 뭐, 운수창고는 일단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험업도 조금 그나마 나은 모습을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여기 은행주들이나 요거 FNF 이건 패션주인데 하여튼 요런 것들이 조금 특기할 만한 종목들이 업종들이었다. 그래서 금융업을 중심으로 보험 그 다음에 운수장비 요런 게 좀 괜찮았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전자가 전부 다 완전히 보합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죽을 썼는데 LG전자가 지금 올랐죠. LG전자가 지금 실적 발표를 아마 했을 건데 되게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LG전자만 특별하게 이렇게 상승을 한 거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전멸을 했죠. 전멸을 했는데 그나마 좀 볼만한 게 지금 이제 엔터주 SM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이제 다 엔터주들이거든요. 빨간 것들이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조금 상승을 했어요. 그 하이브가 SM을 그 인수를 뭐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죠. 그래갖고 그 우리 이수만 선생님의 지분도 그 얼마더라 하여튼 그 얼마에 사겠다 그것도 발표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 아시죠? 방탄소년단 그 우리 그 대단하신 그 방시혁 사장님의 하이브가 SM을 이제 이제 그 SM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이제 SM이 아마 대주주가 될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그 업계에 어떤 새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SM이 몇 퍼센트 오른 거야? 16.45% 올랐네요. 이렇게 올랐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인데 요거는 뒷장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업종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요 정도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 분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미래에셋증권부터 보겠습니다. 그 전일에 미국 증시가 이 연준 위원들의 이제 매파적 발언 그리고 국채금리의 상승 요거에 따른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확대가 됐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이 이제 동조화 현상 커플링이 이제 일어났고 이에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전일에 급등을 했던 이 2차전지 요거를 비롯해가지고 또 인터넷 업종이 또 최근에 강세였죠. 그래서 인터넷 요런 거를 중심으로 이제 약세를 좀 보였다. 그러니까 뭐 차익 실현을 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상승이 이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상승을 하면 외국인들은 이제 순매수를 하려는 힘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생각해보시면 주식이 올라도 환율이 올라버리면 그럼 외국인 나중에 달러를 바꿔가야 되는데, 그죠? 달러를 바꿔가야 되는데 실컷 벌어놨더니 달러를 얼마 안 주는 거야. 원달러 환율이 올라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수익을, 주식을 사서 수익을 얻었더라도 최종적인 수익을 못 얻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순매수에 대해서 좀 위축이 되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위축이 됐다. 그래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엔터 업종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 하이브가 SM 인수에 인수를 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SM의 지분을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발표가 됐냐면, 그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그 지분을 공개 매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강세를 이제 보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인수에 따른 이제 만약에 하이브가 SM을 인수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하이브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다양한 사업도 전개할 가능성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이브가 SM을 인수를 했어요. 그 덩치가 엄청 커서. 그러면은 이 하이브가 그걸로 이 덩치 커진 이 규모의 경제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죠. 그 사업들이 결국에는 이제 엔터 산업일 거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엔터가 앞으로 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요런 기대감에 이제 엔터주가 오늘 강세였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주가 상승을 했다고 코멘트했는데, 리오프닝주는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리오프닝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렇게 사양 산업들, 죽었던 산업들이 이제 다시금 부활하는 그런 산업들이 이제 상승을 했다고 코멘트를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2월 11일부터 이제 중국의 이제 단기 비자의 발급을 재개한다는 이제 소식에 이제 카지노나 면세 여행주 등이 상승을 자,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전일과 동일한 이 페드 인사의 추가적인 긴축 발언, 연준 위원회 매파적 발언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긴축 발언의 영향, 그 다음에 이거는 어제부터 이슈가 있었는데, 알파벳의 AI 챗봇 이 바드가 이제 오답을 하니까, 이게 AI인데 틀리면 되겠어요? 바드가 오답을 하나인가 몇 개를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파가 아직도 영향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연방기금금리 이제 선물시장에서 금리 상승에 대한 베팅이 증가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오를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이제 이제 선물시장에서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베팅이 증가를 하니까 시장금리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이러한 재료들을 반영해서 하락했다고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신증권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이제 우리가 지난 밤 사이에 이제 미국채 금리의 상승 및 장단기 채권의 금리 역전폭이 확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위험 선호 심리가 후퇴한다. 그러니까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채권 금리가 그냥 막말로 30%라고 돈 빌려주면 30%를 준대. 그럼 누가 주식합니까? 채권으로 넘어가지. 30%를 주는데, 그죠? 그러면 채권 금리를 1%밖에 안 줘. 그럼 누가 채권해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오지, 돈이. 그죠? 요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의 돈이 채권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주식이 좀 떨어진다. 요런 이유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상승이 됨에 따라서 이제 좀 이렇게 주식이 하방 압력을 좀 받았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업종들을 중심으로 최근 상승했던 종목들의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즉 정리하자면 그 연준 위원들의 이런 매파적 발언들, 요런 매파적 발언들, 긴축을 지속하겠다는 이런 발표들이 시장을 좀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요.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미국 시장의 약세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국내 시장도 이 미국 시장과 이 커플링이 되는 바람에 국내 시장도 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상승을 지속한 것들에 대한 어떤 매물의 차익 실현을 위한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필 오늘은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을 하는 바람에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를 하는 동력 또한 상실되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금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트를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이 빠졌죠. 차트 분석은 이렇게 그냥 한 페이지에 그냥 차트 2개 넣어놓고 그냥 대충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거는 영상을 따로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당분간 한번 빼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안녕.